시작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거법, 공수처법을 철회할 수 있는 사람은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해찬 대표도 아닙니다. 그 민주당 뒤에 배우이자 몸통이자 머리는 청와대이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어지면 코다울 때 있으면서 한번 정말 나와서 가려가지고 한번 잡고 이렇게 다시 전국을 풀어가자, 국민을 안심시켜보자, 이런 얘기는 못할 망정 형식적인 이해찬 대표의 방문에 이어서 바로 문체부 관광공사 등을 뒤에서 조종해서 비닐 뜯어내겠다라고 하는 협박이나 하는 이런 정치 그만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자, 북한의 해안포 발사와 관련해서 일단은 참 김정은이가 직접 참관하에 해안포 발사가 이루어졌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북한의 해안포 발사 과정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언제부턴가 우리의 명운이 달린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안보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 당국의 발표를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 매체를 통해서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이런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많은 언론인들 함께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언론들 다 정말 있으나 마나하게 만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남쪽의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제발 부산 아시안 정상회담에 내려와 달라고 간청하고 그것도 안 되면 특사라도 보내주십시오, 특사라도 보내주십시오 수차례 구걸했다는 것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의 해안포 도발 역시 북한 관영 매체가 25일 새벽에 발표하고 나서야 우리 정부가 뒤따라서 이것을 얘기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그 많은 지금 통신사, 언론사 이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정권이 바로 이 정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국민 기만의 쇼였습니다. 국민 기만 쇼. 거기에 거짓말한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실상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시행 3주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값이 21주째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이 엄연한데도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공수처를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하는 정말로 사실과 명백하게 다른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했습니다. 이 남북관계 관련해서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남북관계가 굉장히 남북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람을 느낀 결과가 이겁니까? 남북관계의 실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해안포 도발, 미사일 도발 이런 것들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 기만 쇼를 한 것이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 외교 안보 라인, 경제 라인 전부 다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각을 해야만 남은 2년 반의 임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제 문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소득 하위 10%의 경우에 이 정부에서 주는 공적 이전 소득이 그 하위 10%의 근로소득의 3배가 넘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어찌됐건 근로소득이 공적 이전 소득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적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의 3배가 넘어서는 대표가 이 자리에서 단식하는 동안 아세안 국가의 정상들이 헬기를 통해서 청와대 초청을 받고 또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나라와 언어와 민족이 다른 아세안 국가 정상들하고는 협력, 동반자, 우호, 우방, 형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청와대 헬기로 불러서 융숭하게 또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대표 또 야당의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단식으로 몸져 누워 있는데 경호상의 이유로 철거를 요청합니다. 겁나기는 겁난 모양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과 또 잘못된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민심의 저항이 겁나기는 겁난 모양입니다. 텐트를 철거한다고 해도 우리 민심의 저항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패스트트랙 즉시 철거 폐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렇게 위선적이고 옹졸한 태도 버리고 황교안 대표 만나서 통큰 결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그나마 이 정부가 공론을 분열하고 또 동맹을 분열한 잘못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 것은 늦게나마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끝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책임자인 정의용 실장 일본 측의 신의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이렇게 뒤늦게 흥분하고 있습니다. 정말 뭘 잘했다고 이렇게 흥분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당사자 그리고 사퇴해야 할 당사자가 바로 정의용 실장입니다. 사과는커녕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 정말 부끄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찌어찌해서 이루어진 한일 간의 위안부 협정에 대해서 그 국제적 협정이 2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 정부에 의해서 시민단체 열람이 되고 공개된 그런 국제적 관행을 위반한 사례를 봤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 우리 정부의 안보실은 이런 말을 신의 성실 위반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안보실이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바로 북한이 9.19를 위반하고 그토록 이 정부가 자랑했던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아세안 정상 국가들이 모두 있는 가운데 허구인지 이제 밝혀졌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세금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개편과 관련돼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많은 세금을 들여서 자원봉사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개편하고 거기에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새로 신설된 연봉 3,600만 원을 받는 주민자치회 지원관이 미 대사관에 난입한 대학생을 석방해달라고 시위에 참가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를 교육하는 서울시가 파견한 소위 강사가 강의 중에 연방제 통일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식적인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이게 중지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박원순 시장은 내년 총선과 또 본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자원봉사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렇게 반미 친북 성향의 교육을 하고 또 여기에 많은 세금을 들이는 그래서 모든 자원봉사회를 주민자치위원회를 정치저주화 하려고 하는 이런 기도 즉각 멈춰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시도는 많은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것이고 내년 총선과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문재인 간첩다. 문재인 강빼라. 예. 또한 지난번 10월 11일 날 이 자리에 이진복 의원님 계십니다만은 국정감사를 할 때 부산시 국감을 할 때 오거돈 시장이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속기록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을 위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오거돈 시장은 유재수가 전혀 불법과 또 여러 가지 뇌물 수수 문제가 없다고 국회에 증언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오거돈 시장의 국정감사 위정 부분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검찰은 김태우 공익제보자의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대체 왜 수사를 이렇게 무려 5개월 이상 공백을 두고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이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권력 핵심층의 압력으로 인해서 수사가 중단됐지, 이것도 검찰은 양심 고백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유재수의 뇌물수수 혐의, 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만천하에 드러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조국 이런 분들이 다 개입됐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은 윌슨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됐다, 유행어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간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김정은은 남북군사 합의서를 사격 표적지로 사용함으로써 남북군사 합의서를 의미 없는 휴기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접 참관하고 지시한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남북군사 합의서 위반을 하고 사격을 한 것을 인지하고 발표한 시간을 고려할 때 철저히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중앙통신이 발표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표하고 난 뒤에 마지못해 남북군사 합의서 위반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 것에 대해서 그 사실 자체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경고해야 되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상황하게 경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남북군사 합의서를 북한은 무시하고 있는데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또 북한이 사격 도발한 시점이 연평도 도발한 날짜를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연평도를 도발했던 그러한 태세를 갖고 있고 그러한 도발 의지를 갖고 그러한 도발을 향후에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남북군사 합의서가 북한 김정은에 의해서 이미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당장 폐기 절차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남북한 군사 합의서 폐기에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가방이 간사 김성태입니다. 저도 어제 저녁부터 새벽까지 여기서 철야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해가 떠서 조금 나은 듯 하지만 어제 밤에는 정상인들도 견디기 힘든 칼추위였습니다. 이런 극한적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님 단식이 일회에 이르렀습니다. 추위와 체력 저하로 인해 하루하루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목숨을 건 전례 없는 투쟁에 단식을 해봤느니 하는 식의 586 세대
민주파리 정치 낭인들의 은행은 정권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단식 시작부터 황제 단식 운운하면서 야당 대표를 폄훼하더니 이제는 각종 언론 인터뷰와 SNS를 통해서 막말을 하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최고위원이지 이렇게 가짜뉴스 국민들한테 참 대놓고 이렇게 4명 사망 실종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세월호 때와는 달리 선장이 끝까지 배를 지키면서 10명이 구조되는 다행스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난 우리 금년 들어서만 단유부강 우리 사고를 비롯해서 우리 해상 사고로 또는 그런 강 사고로 47명의 인명이 사망 실종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세월호 참사를 반성하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후원해 왔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2017년 선창호 사고로 15명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그렇게 새롭게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고 하고서도 또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해에도 3건의 또 해상, 낚싯배, 어선, 전복 침몰 사고로 21명의 인명이 사망,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이렇게 대펑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세월호 조사 검찰의 특별수사단이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면서 과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상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반문해야 됩니다. 올해만 해도 47명이 강에서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건모처럼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명을 중시한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 사건 사고 오히려 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다. 국민을 위한 정부 만든다고 하는 구석 공수처법 왜 만드는 겁니까? 국민을 위한 법입니까? 대통령을 위한 법입니까? 제발 약속한 대로 공약한 대로 안전한 나라 국민이 먼저인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